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회원국에 한국과의 협력 심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언급된 쿼드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농수축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지난 2012년 4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팥값은 이번 달에도 130%가 뛰었고 달걀도 45% 올라 정부가 경계하던 2분기 물가 튀어오름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본 확충이 보험사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 손실이 불어나 자기 자본이 감소하자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LG화학과 손잡고 아크릴로 니트릴 증설을 위한 합작 투자에 나섭니다. 양사는 합작을 통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를 통한 증설로 규모의 경제 실현, 핵심 사업 육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흐름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힘이 좋았던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오전 중에 한때 출렁였던 코스닥은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좀 상승하는가 싶었었는데요. 다시 지금 구간에는 좀 매도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살짝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수급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6월 증시 흐름과 함께 오늘장 마감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월 증시 좀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좀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지금 다시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양 지수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장세는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현 시장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5월 달에 있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월봉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치 않은 한 달을 보냈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6월도 좀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현 지수대에서 큰 폭의 등락보다는 좁은 등락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이 다 약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가 그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라면 체감 지수는 더욱더 차갑게 느껴지시리라 짐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난 말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상승세를 마감하면서 월봉을 빨간색으로 도달하긴 했습니다만 이틀 지나는 사이에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전 국민의 10%가 넘어선 상황이죠. 글로벌 평균에 도달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백신 예약이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주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행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재차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 올 가을서부터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동안 좀 억눌렸던 그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그 여행업종들의 관심을
관심들이 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일단 하락세가 나타났고 오늘 재차 반등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제 조정 이후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오늘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행주의 지속적인 상승을 점치기에는 다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제의 변동성이 오늘의 상승세를 만회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점도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강한 섹터를 보면 소비 섹터가 강하죠. 소비 섹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다양한 종류의 소비주들이 있는데 편의점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소비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억눌렸던 소비를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비주들의 상승은 원자재 가격의 또 하락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비용의 감소와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가에서는 6월 달에 지수대 폭을 3,100선에 3,200선으로 좁은 박스권을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박스권이라는 게 딱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 지수대를 평균으로 놓고 위아래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일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조금 사고 싶었던 주식을 싸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지수가 조금 안정세를 찾는 것들, 그게 이제 6월달 FOMC 회의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에 이러한 모멘텀에 따른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6월도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순 이후를 좀 살펴보자 하시면서 여행주, 소비주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분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시장은 좀 플랫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는 장 초반 좀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대한항공, 기아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오스템 임플란트, 제이시케미칼, 인터파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현대차, OCI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파인테크닉스, 코스맥스 NBT, 원익 QNC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오늘 여행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백신 접종 수혜 업종을 찾는 투자자들로 좀 정해봤습니다. 앞서 여행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수혜 업종을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차익 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였던 여행, 항공,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요인으로는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진 점, 그리고 또 백신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이 주요국들의 여행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식 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주가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여행 정상화 기대감에 이런 주요 여행사들 역시 속속 업무 복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될 국가들에 대한 여행 상품 등이 출시되는 등 그간 코로나19로 눌려져 왔던 상황이 조금씩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라는 점이 이런 관련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들 업종 같은 경우 그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과거 수준 대비 주가 수준으로 보자면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고점이다라고 말하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주가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당연스레 분할 매매 그리고 주가 조정 시 일부 진입하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투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보시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대한항공, 제주항공, TA항공,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등의 강세 시장 내에서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신 수혜 업종을 찾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행주의 강세, 항공주의 강세 말씀을 해주시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분할 매매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3% 상승한 3,22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0.44% 하락한 98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4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오후 들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307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1,795억 원, 외국인이 34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00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22억 원, 외국인이 1,229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 페인트주, 전선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진단키트주, 우주항공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재개 기대감에 오늘 항공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대부분 중단한 국내 항공사들은 올 여름 괌과 사이판의 시장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6.31% 상승한 3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가 7%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가 24,000원입니다. 제주항공이 6%의 강세, 티웨이항공이 23.72% 올려 세우면서 현재 4,095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TA홀딩스까지 10%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항공주입니다. 자, 다음은 페인트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축 자재 업종 수남에 돌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가 현재 4.38% 상승한 14,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3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노르 기업들 모두 다 상승세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CC가 3%의 강세, AK홀딩스 6.10% 상승한 3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가 1%, 벽산까지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장비 관련해서 전선주 오늘 상승세 나타냅니다. 이 가온전선 살펴볼게요. 현재 29.87% 상승한 39,3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의 대표이사가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 씨이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가온전선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LS가 4%의 강세, 일진전기가 13.97% 올려 세운 5,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2%, KBI 메탈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먼저 진단키트주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째 좀 맥을 못 추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자 투자자들이 성장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를 내리면서 진단키트주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젠이 5.56% 하락한 6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5%의 약세, 휴마시스 5%, 수젠텍이 3%,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2.92% 하락하면서 2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 섹터 살펴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름세 보였던 우주항공 섹터 오늘 조정받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26% 하락한 47,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이 1%, LIG 넥스원이 4.70% 하락한 44,600원, 인텔리언테크까지 4.5% 하락하면서 63,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디지텔 현재 5%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연과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골목 상권 해결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연과 환경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이 자연과 환경은 수질 정화, 지하수 정화, 조경 등 환경 생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가 2,19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은 경기 회복을 넘어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는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시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강세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이즈가 이제 약간씩 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고 나면은 뉴욕에서 어떤 분석이 뭐 나왔다, 뭐 운영사 측에서 나오건, 뭐 IB 쪽에서 나오건, 약간 테이퍼링 쪽에 좀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월말에 나온 우리 PCPI 지표 보면은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담을 넘어서서 페드가 과연 바꿀 것인가, 정책을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짐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경기 개선 흐름 나타나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경기 개선 흐름이 너무 강하다라고까지 가고 있으니 당연히 테이퍼링을 우려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높아진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수치로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만들었었던 PCPI 그 하반기 전망치 표 보여드렸는데 그때 2.5%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그런 예상치였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금 3%를 넘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3.6% 상승을 했고 결국 페드 예상치보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도 많이 넘어선 거죠. 그리고 식품 에너지 제외를 해도 코어 PCPI 자체가 3.1%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식품이나 에너지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식품 에너지 관련해서 페드의 관점은 확실하게 단기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설득력을 가질 만한 그런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팬데믹 당시에 3, 4월 달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2월에 악천후로 인해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쪽에서 석유화학 생산이 차질이 생겼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제외해도 일단 3%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페드 예상을 많이 넘어서고 있구나.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021년에 평균치를 한 2.8% 정도로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5월에 공개된 거니까 4월의 지표죠. 그래서 4월의 지표가 저런 식으로 변했으면은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PCPI 전망치를 보면은 한 5, 6월까지도 이 상승폭을 넓혀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 5, 6월이 이런 3%를 넘나드는 그런 수치가 나와버리면 이제 2021년 평균치가 2.8%가 아니라 3%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페드가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페드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와? 말을 바꾸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감이 조금 극대화되고 있고 경기 과열까지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시장은 좀 불안을 느끼면서 좀 조정세를 보일 만한 그런 타이밍이고 더군다나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조정으로 진입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하고 좀 별개로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유로존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펀더멘탈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은 미국의 조정은 우려감으로 인한 그런 단기 조정이고 다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한번 참고하고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과열을 볼 수 있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 지표도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책 변화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지만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 버렸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그렇게 소비가 막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까지 가버렸으니 뭐 고용 지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간 뭐 실업수당 청구 뭐 이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자체도 뭐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는 정말로 이제 테이퍼링 쪽으로 정말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쪽 고용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고용 쪽을 한번 좀 약간 좀 세밀하게 보자라는 것이죠. 이 패드 쪽에서 쓰는 단어가 당연히 영어잖아요. 근데 타이트라는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계속 써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타이트를 과연 이게 구인을 하는데 타이트인지 아니면 구직을 할 때 타이트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타이트가 우리가 보통 구직을 할 때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려감이 더 들겠죠. 고용시장의 지표 한번 우리 5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나온 표 보시면은 저 꼭대기로 확 올라갔었던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일사천리로 내려오고 있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좀 줄어들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게 줄고 있잖아요.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저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실업률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장기 실업자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는 얘기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타이트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해석해왔을 때 고용시장이 계속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타이트가 아니라 이제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번 주에 야후 파이낸스 쪽에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 의장이 의장이라고 얘기해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죠.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 타이트해지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구직자 한 명이 한 1.2개 정도의 일자리를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대1이라는 것이죠. 취직하고 싶으면은 취직이 된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고, 여기서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또 향후 전망치를 내놓은 게 하반기 일자리가 월 60만 개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점입 가경이죠, 이젠 이렇게 보면. 5월 3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미국 재무부 2분기 경제평가 보고서 보면은 실업자가 840만 명이 돼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경제활동의 43%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회복이 아직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안 좋으니까요. 테이퍼링 쪽으로 좀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점점 이 가속이 붙는 거죠. 4월 지나면서부터. 그래서 고용시장도 이렇게 좋으면은 과연 이게 향후에 테이퍼링 쪽을 그래도 안 간다, 일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향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수치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는 서비스 부문 회복이 늦다라고 하는 점, 그 질적인 문제가 과연 어떻게 향후에 좀 변화가 되는지 그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부문 쪽에 모든 것이 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서비스 쪽도 과연 같이 해소가 되고 있고 개선이 되는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이제 찾아진다면 5월달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보고서 내용에서 그런 것까지도 또 거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번 부담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다 해서 테이퍼링이 만약에 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로 급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이제 부족 진입 상태까지도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이 녹아들었고, 그래서 테이퍼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쪽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 조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그 정도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실전 투자자들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패드도 많이 테이퍼링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그 마지막 부분 그것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우려감을 좀 표현하면서 시장의 그 우려감을 반영을 시켰는데 전 마지막 부분의 패드 보고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급격한 정책 변화의 리스크도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정책 변화가 가져왔을 때 성장이 감소되고 실업률이 증가됐었다라는 그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축률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축률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뭐 이렇게 중장기로 뭐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 저축률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영어가 바로 그대로 해석이 되면 이게 세이빙 레이트이기 때문에 저축률로 해석이 되는데 남는 여유 자금 정도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들어 4월보다 좀 많이 감소 추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점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PCPI 지표를 4월에 확 끌어올렸었던 것이 이 세이빙 레이트가 낮아지면서 돈을 쓰면서 발생된 것이다. 만약에 이 점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5월 이후에는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PCPI 지표가 이렇게 좀 산처럼 쑥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 변화의 리스크도 패드가 인식하고 있고 다른 지표들을 보면 이 PCPI 지표의 과열이 해소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는 점, 그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아직 정책 변화 가능성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정말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악재 같은 것들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급격한 리스크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이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FOMC 회의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우려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6월 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일정 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패드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하고 실제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대책이 불러 부작용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우려해서 시장에서 분석치 내놓는 무슨 자산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다,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는 모르고 있을 때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건 중기 상승을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FOMC 회의 직전에 우리 뭐 옵션 만기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동시 만기일보다는 그건 사실 진짜 세부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 8, 9, 11 일정으로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국채 발행 일정 때는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10년물이 발행되는 것이 9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하필이면 또 동시 만기일 직전이래요. 그래서 이때 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년물 항상 제가 좀 주요하게 지켜보자. 이게 15일입니다. FOMC 회의가 15, 16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하고 그 다음 주 또 FOMC 회의까지 이 어느 정도의 과정을 일정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 베이시스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이 동시만기일의 그날의 무슨 결제지수 이런 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동시만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역베이시스가 됐었던 그것이 이제 0에 수렴을 하겠죠. 물론 이 플러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인데 그러면 최소한 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결제일이 다가오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하고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었는지
코스피 지수 아래에다가 지금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지난 4달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3월 이후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툭툭 튀어오르는 것이 매수가 들어온 때입니다. 당연히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겠죠. 그때마다 툭툭 튀어오르는 것이고 푸른색 막대기는 매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매도가 많이 나오면 시장이 좀 빠지기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파란 막대기가 길면은 좀 빠지는데 어딘가는 매도가 나오면은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타났었던 4월달 시장이 뭐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하고 5월이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옆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이제는 위로 붉게 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도 계속 붉은색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우리가 만기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일정을 감안한다면은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좀 시켜놓은 다음에 9일, 10일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 16일 정도께 흔들리는 모습을 감안하고 우리가 단기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흔들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현금 확보해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의 장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토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국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6.6%로 이제 곧 500%를 앞두고 있습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15.9%, 17.7%, 15.2%, 8.4%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을 내줬었습니다. 우성사료도 16.6%, IHQ 12.5%, 보성파워텍 12.7%, M게임이 10.1%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에서 수익 구간에서 제외된 종목도 있습니다. 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 12.4%,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23.5% 한 번 더 좋은 수익 기록해주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HMM이 20.2%로 포트 제외됐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포트 제외된 구간이 0.5% 수익 구간이었고요. 알랩도 0.4% 정도 수익 챙겼고 신성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총 5종목 담겨있죠.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남해화학, 한전산업, 대상 이렇게 담겨있고요. 오늘 남해화학도 많이 올랐고 한전산업이 3.9%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한전산업이 열심히 좀 달려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AS 부탁드려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도너 리포트 종목들이 좀 따라와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좀 비리비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시장 흐름 잠시 체크를 하면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이제 노란톡방에서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3,200포인트 돌파해줬고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양봉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에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 이야기 드렸던 지금 뭐 저점권의 추세 라인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 흐름 나올 거다 해서만 이제 이렇게 쫙 올라왔고요. 저항 라인, 추세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단기적인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금 N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N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뭐 거의 목표치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3,250포인트, 그러니까 전고점이 되겠죠. 이 전고점 구간까지는, 지금 올라오면 아마 이 구간에 이제 좀 매물대가 강한,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상과 다르게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강하게 올려놓고, 지금 하루 종일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종가에는 보면 아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매도를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이 수급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 생각에 뭐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매수하긴 좀 더 조정이 나와줘야 되지 싶은데, 이미 벌써 개인들이 매수에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매수 들어오던, 외인들은 지금, 청산을 하고, 매도 일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한 이틀 정도, 기관들, 잘 또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또 차익 실현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권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한 부분을 지금 시세가 나오면서 3,200포인트 위로 지금 시가 올라오니까 지금 좀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계속 올라가주면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에는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추세 저항도 있고요. 뭐 가격 저항인 뭐 3,250포인트 이 저항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21선까지 눌림이 나온다든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박스권 흐름으로 조금 수렴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이격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좋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상승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노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좀 모멘텀에서 벗어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노 리포트도 조만간 한번 이제 수익 나는 것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 고점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오늘 미증시 지난 간밤에 이제 나쁘지 않게 움직였는데 약보합 정도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지표 나온 것들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표 좋게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계속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앵무새처럼 뭐 항상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내려가면 비중 늘려놨던 현금을 주식을 담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때입니다.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돌파하고 뭐 올라가게 된다면 보유한 현금은 그 나름대로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로 쫙 올라탄다 하면 아마 그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로 보유한 현금을 차라리 매수를 하신다면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이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또다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은 항상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시장에 오든지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내리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될 거고, 시장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돈이 모두 다 주식장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래, 나는 이 기회를 살릴 거야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게 뭐 제가 만들어낸 부분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기간 꾸준한 수익을 냈던 그런 대가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주식 시장에 이제 임하는 자세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을 하려고 하는, 물론 힘들겠지만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뭐 보신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이런 페드에서의 뭐 테이퍼링 이슈가 뭐 4월달 회의록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출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엄청나게 빠져서 폭락장이 온다거나 뭐 아직은 뭐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인 충격을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너무 큰 욕심보다는, 제가 봤을 때 뭐 주식을 전체 투자금 다 들고 있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시장이 바닥권에 있던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융자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용이죠. 신용 쓰시는 분이나 미수 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은 무난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눌림이 나오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딱 전고점 구간,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을 뚫어놓고 지금 눌림이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예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이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상승했던 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고점권에서 거래대금이 좀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거래대금이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여기서는 상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좀 거래대금이 크게 올라와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인 시장에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좀 많이 이동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딱히 그런 흐름도 보이질 않아요. 고객 예탁금 잔고를 본다 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모습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신용이랑 미수가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할 때 좋구나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언제부터 이제 내가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대응을 좀 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노 리포트 리뷰할 텐데, 딱히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매기포스트 어제와 오늘 비슷한 흐름, 저점은 지켜주면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는 흐름인데 이쪽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이죠. 그래서 보니까 시원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일단 수렴하는 흐름을 봐서는 조만간 변곡점이 임박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선 위로 올라타준다면 잔잔하게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 석유 오늘 뭐 한 4%대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고점권을 딱 보면 가격이 24만 원을 살짝 돌파를 해놨어요. 제가 앞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절가 잡았을 때 24만 원을 잡았던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고가권에서의 지지 라인 그리고 요 구간 한 3월 중순까지의 저항이었고요. 다시 이제 이 가격대 위로 올라서고는 지지를 받아줬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를 이제 깨고 내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해낸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상승할 때 이러한 추세 라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올라갈 때 요 추세 저항을 받을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올라온다면 아마 금호 석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뭐 약수익이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한 20% 이상은 수익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늘 저항 자리에서 윗골이 나오는 부분 뭐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5일선 위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이 이제 남해화학인데요. 남해화학 윗꼬리가 길게 나온 날 제가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막 문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앞에 정고점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만간 며칠 뒤에 오를 거다. 그리고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20선 눌림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잘 올라와 줬고 현재 뭐 남해화학의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좋냐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상이병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곡물 가격에 대한 수혜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사업으로 암모니아수 반도체 관련된 소재 사업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연료 관련된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셔도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주가가 조금 비빌거리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은 뭐 조금 괜찮은 흐름이지만 그리고 뭐 딱히 저평가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 빼고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한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는데요. 상승 흐름 나오면서 추세대 상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고점 구간에서는 뭐 저항이 있으니까 올라온 부분 이렇게 N자 상승으로 올라오고 다음에 또 조정 한번 받았다가 돌파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뭐 호재가 뜨면서 또 돌파를 해버린다면 뭐 가장 베스트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전산업인데요. 한전산업 뭐 계단식으로 지금 꾸준하게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고가권 뭐 종가 기준으로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의 포인트는 결국 공영화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들을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비싸게 한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M&A 관련해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주봉상의 뭐 정고점 구간을 생각한다면 6,000원, 6,400원, 6,500원대 밴드대가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그림이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 이제 고가권 전 고점도 조만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기 상승 추세 지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추세대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의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식품 관련주고 이제 이 종목 종갓집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런 미원을 만드는 회사, 식품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값 할인 세일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료품 관련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가격 상승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을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추세대 하단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고 도내리포트에서 한 2.5%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업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워 담아 놓는다면 추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대로 한번 분할 매수 내릴 때 올라가는 종목들 막 급등하는 것들 따라붙지 마시고 안전한 종목, 괜찮은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대상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AS 받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조금 더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